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아직 2025년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2025년 1분기에만 놀라운 고고하게 큰 성과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올 정도로 큰 발굴 작업이었던 한국의 두 고고학 발굴은 각각 신라와 백제의 새로운 역사를 알게 해주었는데요. 그 고고학 발굴과 그렇게 새롭게 알려진 백제와 신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경주에서 신라의 태자가 살던 동궁의 정확한 위치가 결론지어졌습니다. 동궁이란 차기 왕위를 이을 왕의 아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데요. 신라는 한국사의 왕조들 가운데 유일하게 왕궁의 흔적조차 남아있질 않은 곳입니다. 여러 대형 건축물들의 터를 확인하여 대략 어디였는지 정도를 비정하고는 있지만 이미 거의 모든 건물들이 소실되었기에 보고는 무리죠. 무려 1000년이나 수도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신라의 궁궐은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신라의 태자가 살던 동궁의 위치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위치를 대충 알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 여행 가시면 안압지 꼭 가시죠. 특히나 안압지는 야경이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 경주의 대표적인 야경 스팟으로도 유명해 밤이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안압지는 신라를 대표하는 연못 정원으로 한때 안압지는 신라말, 신라의 국왕들이 여기 안압지에서 사치와 향락과 연회에 취해 국가를 말아먹는 바람에 신라가 끝내 망하고 말았다는 신라말 쾌락과 사치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신라를 깎아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오늘날 역사학자들, 미술학자들, 건축학자들은 경주의 안압지를 보고 그 건축적 조경적 멋에 다들 찬사를 보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수한 30대왕 문무왕 때 궁 안에 연못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었다는데 이것이 바로 안압지입니다. 당시에는 온갖 화초와 진기한 쇠, 짐승을 길렀다고 합니다. 사실 안압지의 이름은 신라가 망하고 각종 시인들이 관리되지 않아 폐허가 된 신라의 연못을 보고 기러기와 오리 때만 날아드는 곳이라고 해서 안압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 안압지 명칭이 퍼지게 된 것이고 1980년에 안압지 근처에서 발굴된 도기편에 이 월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연못 정원을 안압지가 아닌 월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월지 근처에 태자가 살던 동궁이 있었고 그래서 태자가 살던 동궁을 월지궁 혹은 임해전이라고 불렀죠. 최치원이 쓴 봉암사 지징대사 비문에는 최치원이 헌강왕을 아련하고자 궁궐에 들었을 때 월지를 보고 달그림자가 연못 부판에 단정히 임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임해전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월지라는 연못을 두고 월지 기준 서쪽이 태자의 거처인 동궁의 위치로 비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연구 결과 지난 2025년 2월 월지의 서쪽이 아닌 월지의 동쪽 구역이 태자의 거처 동궁의 위치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대가 서쪽이 동쪽보다 낮고 동쪽에도 여러 건물들이 있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나 서쪽과 동쪽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었고 그래도 동궁의 위치는 월지의 서쪽이 맞다는 쪽이 그동안 우세했으나 약 10년간의 발굴과 연구 끝에 월지 동쪽에서 복도식 건물로 둘러싸인 건물지 그 앞에 넓은 마당시설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작은 규모의 연못 흔적까지 발견되었죠. 특히나 월지 동쪽에서 발견된 건물의 크기를 유추해봤을 때 가로 25m에 세로 22m 정도이며 기둥과 계단의 흔적들을 확인했고 배수로까지 활용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상하로 만든 주사위와 초소형 금박 공예품 등도 출토되어 왕궁의 왕족들이 놀았던 유희 문화를 엿볼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기존의 월지의 서쪽 구역에서 발견되었던 건물터들은 어떤 곳이었던 걸까요? 월지는 궁궐 안에 만든 연못 정원이었습니다. 태자가 거처했던 동궁 역시 신라의 왕궁, 즉 월성의 한 부분일 뿐인데요. 즉 여러분이 가시는 안압지가 바로 신라 왕궁의 한 구역이었던 곳입니다. 기존 월지의 서쪽에서 발견된 건물터들은 궁궐의 다른 정각들이 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신라 왕경 발굴 프로젝트를 무려 50년간의 목표로 잡았는데 그중 10년 만에 동궁과 월지에 대한 수준 높은 성과를 낸 겁니다. 지난 2024년에는 50대 남녀를 제물로 쓴 인신공양의 흔적을 발견해냈고 신라의 왕궁터에서 개의 뼈도 발견해냈죠. 10년 만에 이 정도의 고고학적 성과를 내었으니 앞으로도 신라의 왕경과 관련하여 더 많고 더 놀라운 고고학적 성과가 나올 텐데 무척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백제에서의 2025년 고고학 성과입니다. 따끈따끈한 2025년 3월 충북 충주의 타평리에서 백제 지배층 고분군 무려 95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일단 충주의 타평리 마을 이름 자체가 예사스럽지 않나요? 역사의 향기가 확 느껴지시죠? 충주의 타평리라는 지명은 이 마을의 랜드마크인 충주 타평리 7층 석탑 때문에 지어진 지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6호에 해당하는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은 통일신라 하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신라의 38대 왕인 원성왕 때 신라 국토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각각 똑같은 보폭에
똑같은 속도로 걷는 두 사람을 동시에 출발하기 위해서 만났던 곳이 지금의 충북 충주의 타평리였다고 합니다. 원성왕은 국토의 정중앙을 기념하고자 이곳에 7층 석탑을 세웠던 거죠. 이런 설화 때문에 국부 6호는 공식 명칭인 타평리 7층 석탑보다는 중앙탑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충주는 통일신라 때 중원경이라고 불리며 제2의 수도 역할을 해왔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통일신라 때뿐 아니라 남한강이 지나는 충주는 예부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현대사의 충주는 고속도로가 비껴가며 다소 중요성에 등한시된 경향이 있으나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충주는 우리 국토의 정중앙 역할을 하고 남한강을 통해 서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의 유지호, 삼남의 물산이 총집결하던 대도시였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 충주를 포함한 충북 일대는 백제고구려 신라 삼국이 모두 차지한 적이 있던 곳이라 삼국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특이한 곳이기도 하죠. 이런 충주의 타평리 마을에서 백제 지배층의 고분이 무려 95개나 발굴되었습니다. 지하에 구덩이를 파서 흙으로 무덤 구멍을 파는 운무덤, 지하에 구덩이를 파되 사변을 돌로 쌓은 돌 덧널 무덤, 돌로 아예 하나의 봉분을 만드는 돌방 무덤까지 발굴된 고분 양식들도 다양합니다. 고분과 함께 고리자루 큰 칼, 철검, 토기들도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시기는 5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세기는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던 고구려에게 계속 눌리다가 끝내 충남 공주로 천도하며 웅진 시기로 접어들었던 시기로 백제사에서는 흑역사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제의 중심지가 충청도로 이동했기에 이 당시 고분은 이제 막 백제의 중심이 되는 문화들이 충청도로 퍼져나가던 충청도가 삼국시대의 주요 문화가 되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토되는 고리자루 큰 칼이나 토기의 양식이 백제 양식이라 또 고분의 석실 양식도 백제식이라 백제의 고분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 양식의 토기들도 출토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이 각축전을 벌이던 곳이기도 했고 5세기는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주로 충북지역에서 싸우던 때라서 신라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것도 이상할 건 아니랍니다. 국원문화유산연구원 김호준 부호장님은 출토 유물에서는 백제 및 신라로 전환되는 유물이 혼용되어 있어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충주에서는 고구려와 신라의 유물들은 많이 출토되고 오히려 백제의 유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굴된 백제 고분 95기는 충주 지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출토된 95기가 백제의 왕실 및 조정과 얼마나 연관을 맺고 있는지 돌방 무덤의 경우 평범한 민간인들의 무덤이 될 수 없기에 지배층들의 무덤들인 건 확실하지만 이 지배층들이 어떤 지배층들인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어쩌면 백제가 충청도로 수도로 옮긴 이후 백제의 선진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던 충주 지역의 토착 지배층들일 수도 있겠죠. 백제의 수도가 약 200년간 충남이었음에도 충북 지역은 이상하게 백제와 연이 없었습니다. 5세기 때 충북 지역은 고구려가 패권을 두고 있었고 6세기부터는 백제와 신라가 반격에 나서서 충북 지역을 탈환하기는 했지만 경상도와 접하고 있던 지역은 대부분 신라 것이었고 나중에 백제의 성왕이 충북 옥천 방면의 관산성에서 신라와 싸우고 패배한 뒤로는 이후 백제가 충북 지역으로 경략을 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남 쪽을 경략했죠. 그럼에도 이번 고분군의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충북 지역에도 백제의 문화가 강하게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하긴야 한성 시기의 백제나 충북 지역이나 어쨌든 그 태생은 같은 마한 문화권이었으니 문화적 친연성은 충북 지역의 백제와 더 가깝겠죠. 새로 발굴된 타평리의 백제 고분군 95기는 타평리 황새머리 고분군이라고 불립니다. 타평리는 여러모로 삼국시대 역사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통일신라 때 세운 타평리 7층 석탑 그 자체가 그곳에 위치한다는 상징성도 있을 뿐더러 옛날부터 타평리 7층 석탑 주변에는 백제의 유물 일부와 고구려의 유물들은 무대기로 출토되었습니다. 타평리 7층 석탑에서 강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구려 장수왕에 세운 중원 고구려비가 있고 고구려가 충북 지역을 지키기 위해 쌓은 산성 장미산성도 있죠. 또 타평리 7층 석탑에서 강 따라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신라시대 고분군인 누암리 고분군과 금륜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딱 이 동네에 95기에 해당하는 백제의 황새머리 고분군이 나왔으니 가히 충주는 삼국의 문화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고대를 한 번에 엿볼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신라의 왕경 발굴 작업과 충주에서 발굴된 95기 백제의 고분에서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